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그렇게 취임식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밤에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쯤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 2시 정도에 취임 선서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숨고르는 양상이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거래가 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내내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0.14%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41% 상승한 72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출해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기관이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스탠스를 취하면서 양 매도세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매수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테마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연 상승의 또 주인공은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됐죠. 정부와 기업이 지금 전기차 캐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비상대책, 2차 전지 비상대책 TF를 가동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TF 구성원으로는 지금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또 삼성 SDI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TF 구성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5.7%, 삼성 SDI 4%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에코프로 BM 또한 오늘 장에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지금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6%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는 바닥이나 우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보편 관세라든지 IR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내일 이후에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이 상승 시세를 내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온디바이스 AI 혹은 CXL 테마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이 자국 내 스마트폰을 사게 된다면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또 들어가게 되는 온디바이스 CXL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제주 반도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또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다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절 분할 관련된 또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장에서 13% 넘게 급락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반도체 관련주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 주 목요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우리가 반도체주들 주가 향만 계속해서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 설비, 또 전력 기기 관련된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스타 섹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LA 3분 관련해서 지금 전력망 피해가 아주 어마무시하다라면서 우리나라 또 공급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 관련된 호재성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날아올랐는데 오늘 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된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전년비 대비해서는 증가세를 가져갔지만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못 미쳤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매물이 좀 급격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7%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타 다른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설비 관련돼서 또 투자 관련된 소식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 모멘텀이 내일 장에선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내일 또 우리 시각으로 발표가 될 트럼프 취임식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서 우리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잠시 후에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 관련된 이슈밖에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앞두고서 우리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또 알찬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하루 종일 트럼프 취임식 관련된 이슈밖에 또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지난주 PPI, CPI,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무난하게 나오면서 상승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월 말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는 있지만 지난주 나왔던 PPI와 CPI가 굉장히 잘 나온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지수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오늘 새벽에 있겠죠.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올 변수들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들이 시장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좀 나오면서 상승을 유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는 오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올 불확실성, 이 부분을 회피하고자 위험 회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 연휴,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잘 읽고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잘 구성하고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을 잘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 그리고 종목들 집중해서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중에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의 대응도 궁금하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관련해서 투자 전략,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관련된 정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을 잘 읽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취임식일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반 그리고 내일 새벽 2시 정도에 취임 선서가 있을 예정인데 네, 이 부분을 앞두고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숨고르는 양상이었는데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뭐 당선인이 200여 개 또 행정명령을 또 바로 내릴 거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 어떻게 향방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 증시도 최근에는 관망세가 네.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당연히 PPI, CPI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사실 크게 상승을 하진 못하고
보합 내지는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행정명령을 내릴지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200여 개의 행정명령, 통상과 관련된 부분,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대정책과 관련된 부분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지금 상황에선 예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맞춰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가상화폐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초반 분위기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예상을 하기보다는 오늘 밤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과 종목이 중요하다. 그 시장에 맞는 전략과 종목은 오늘 밤에 나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생방송에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맞춰서 대응하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또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이 발언들을 잘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 뭐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서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일단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목요일날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은 기아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런 큼직큼직한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23일에서 24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주엔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까요? 일단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존재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인지 하회하는 실적인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차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SK하이닉스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들이 좀 괜찮게 조금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종목과 어떤 종목이 좀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이 움직일 가능성, 변동성 차라리 부품주가 좀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자동차 주들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부분에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지수가 괜찮은 좋은 움직임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설날인 게 조금은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성 물량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추석과 설날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대부분 위험 회피성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게 과거의 경험치를 보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번 주의 시장은 주 초반에는 좀 강하게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도 되지만 주 후반에서는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의 발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설날이라는 이슈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우리가 좀 꼼꼼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 상위 종목들 10종목을 준비를 해뒀는데 일단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전 관련주도 보이고 있고요. 전력 설비 관련주,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 건가요?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BM 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오늘 괜찮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앵커님이 정리해 주셨지만 22개월 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 상향의 구체적인 이유 사실 길게 적어놨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금 리스크 피크아웃이다. 리스크가 지금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은 주가가 상승할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정부에서 2차 전지 대책방 구성을 한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수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줬는데 2차 전지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온 오늘 2차 전지 쪽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저는 피크아웃, 리스크 피크아웃에 대한 의견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과하게 2차 전지주들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특별한 2차 전지와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2024년 당연히 실적 대부분 좀 안 좋았습니다만 2025년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본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의 실적 적자 사실 안 좋은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부터 어느 정도의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2025년 올해의 실적 성장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아마 저가 부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양극재 부분에서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엔 상승 추세만 만들어내게 된다면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큰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1월 2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 캔들상으로 지금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상으로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241선 그리고 121선 라인까지 충분히 자리가 여유가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선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실적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지금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강한 상승, 2차 전지주들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만 단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이런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 반등 타점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도록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주들 단기적인 공략 포인트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제주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앵커님이 앞서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스마트폰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 조금 아쉽지만 올해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이러한 소비 진작과 관련된 이슈가 이 종목이 실적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은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올해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저전력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에 관련된 성장이 제주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장도 분명히 좋지만 반도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오늘 발생을 했고 관련돼서 실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로 봐도 지금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죠. 실적 부분에서 작년에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하락분은 추세 하락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좋은 이슈와 함께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저항선으로 되어 있던 61선, 121선까지 모두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내일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일부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 자리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봤을 때 저는 좋은 이슈도 있고 관련돼서 제주반도체 올해 실적 성장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설날이라는 이슈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놓고 추가적인 매수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121선 라인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 라인에서 추가 매수 자리를 잡아보신다면 혹은 신규 매수 자리를 잡아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 저항 돌파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또 다음 주에 있을 설 연휴 관련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이면 121선에서 다시금 또 타점을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공략 포인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마지막은 두산에너빌리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원전과 관련된 부분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플랜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트럼프 정부 취임식 이제 곧 될 텐데 원전 섹터와 관련된 부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 강하게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이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실적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고평가까지는 아닙니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2025년 올해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 구간은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살짝 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오늘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에 굉장히 유효한 신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11월 달에 있었던 매물대 영역대가 지금 가격대입니다. 이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거래량이 좀 있어야 강하게 상승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내일 강한 거래량이 생기게 된다면 단기간에 돌파하면서 슈팅 구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눌리는 자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 원대 초반대에서 매수 자리를 잡아보게 된다면 이 종목 추가적인 수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의 우호
우호적인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올해 실적 성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평가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대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따라서 원전 섹터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 혹은 발언들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그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도 장 중에 한번 타점 받아보고 싶다. 내일 편하게 잔 이후에 아침에 한번 트럼프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또 정리된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시장에 따른 전략들 그리고 해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한번 참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투자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주는 좀 내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송 이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또 분석들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장 전인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장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국내 지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의 종목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보면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겠지만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은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도 차별화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정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지금 왜 상승하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알고서 대응을 해야지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하는 만큼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이번 주에 대한 시장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일지 어떠한 종목, 어떠한 업종으로 대응을 할지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략과 종목 필요하신 분들 혹은 난 주식 공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정보 받을 수 있다,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러한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차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내가 고민스러운 종목들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공략 종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 났습니다. 단기 그 하루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달성한 만큼 공략 종목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종목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이 이렇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목 받아보셔도 되고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방법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PPI 굉장히 큰 걱정이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요인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과치만 보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날 나왔던 CPI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저는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2025년 제가 상저하고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저하고 뭐 다른 증권사들도 상저하고에 대한 이야기 많은데 그럼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경기 선행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러한 경기가 그 나라들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25년 지금 시점을 보면 상승, 저점 구간에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2026년 훨씬 더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 2025년 구간에서는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리 보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 경기가 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해서 좀 반영을 하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2025년 상반기에 저점 찍고 하반기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근거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가장 큰 이슈죠. 국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CPI, PP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잘 나오게 되면서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전략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국채와 한국 금리의 차이가 디커플링 된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국내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건 작년 12월 달 시장을 가장 크게 하락시켰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국내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을 제거를 하자면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오늘 나오는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만 봐도 알죠. 2차 전지 미리 선 반영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대한 리스크도 저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 어떤 걸 할지에 대한, 어떤 것을 발표할지에 대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시장 대응, 장중 대응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만 제외하면 일단 시장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엔 저는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성 물량이 이번 주 후반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어가게 된다면 설 연휴 이후에 저는 국내 시장은 점진적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종목 대응을 할 것이고 저평가 종목들을 지금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어떤 게 나오고 그와 관련된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종목도 고르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클 테니까 제가 잘 설명드린 대로 전략을 좀 가지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저하고에 대한 근거도 말씀드렸고 지금 국내 시장이 과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증거도 제가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 믿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고요. 그 종목은 제가 이따가 투자 올림픽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큰 틀로 보자면 상승할 여건은 충분히 되나 우리가 트럼프 행정명령이라든지 혹은 설 연휴 회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시장 속에서 단기적인 공략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자세한 전략까지도 소개해드린다 라고 했는데요.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방 또 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이지바이오 모두 다 목표가 달성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익 부분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큰 상승 나왔죠.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29.58%, 30%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1월 14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녹스 첨단 소재도 1월 8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22.37% 상승 바로 나왔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12월 10일 날 기간 좀 걸렸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최근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이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한선 엔지니어링 미 트럼프 2.0 정책 수혜주라는 기사가 있죠.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때 조선과 해양 건설 장비 전문 업체다. 최근에 블룸 에너지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공급을 하면서 이 블룸 에너지가 트럼프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로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돼서 오늘 정확한 투자 포인트에 따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실적은 조금 아쉬웠죠. 성장이 좀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올해 성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시해드렸을 때 시가총액이 1,17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0억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부분, 실적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올라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는 되었지만 기술적 자리, 추가적인 상승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는 달성은 했지만 자, 121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오늘 상승이 나왔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 트럼프 정부 출범이라는 이슈를 받아서 상승이 좀 나왔지만 단기간의 상승보다는 한 번은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재차 상승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61선 있는 라인, 요 라인 8,000원대 초반대 라인에서 매수 자리를 한번 잡아보시게 된다면 신규 관점으로는 8,000원대 그리고 10,000원대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고 올해 실적 성장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목표가 달성은 했고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좋은 성과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자리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전지박과 관련된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보여줘서 최근에 주가 덩실덩실 올라왔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디스플레이 쪽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 애플 아이폰 17 이쪽에 패널 적용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지박과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반도체까지 좋다.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 상승 흐름. 실적 상승 흐름 2023년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작년에 다시 한번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때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18억, 600억 정도죠. 처음 추천드렸을 때 시가총액 4,70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5,600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저평가 영역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꺾인 적 없이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주가 분명히 눌리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죠. 앞서 설명을 드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반도체 쪽도 좋다.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나왔고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연속해서 음봉의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은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구간은 어디냐? 121선이 있는 25,000원 초반대에서 제 매수 구간을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다시 한번 재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도 투자 포인트에서 제가 시장 성장에 대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 6%만 상승을 해도 이 기업이 가져가는 성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기업 인수로 외향이 2배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미국 기업 인수로 외형이 2배 성장한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대한 매출, 미국에서 매출이 늘어나겠죠. 지금 환율이 고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수혜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주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적까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실적 한번 보시면 2024년 50% 넘는 실적 성장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눌리는 구간이 나왔지만 21선 안 깨는 자리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21선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매매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단순히 목표가 끝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종목은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매수 시점도 나온다는 거. 정확한 매수 시점이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공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한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 트럼프 2.0 이 세대에 또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장에서만 23% 가까운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나도 한번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을 받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내 포트안을 넣어보고 싶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좋은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 교육방 오셔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서 또 내일장부터 좋은 종목 선물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올림픽 종목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 PNT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전략에 맞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및 전자소재용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한 실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2차 전지는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전지주인데 최근에 저평가 영역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952억 원입니다. 140% 넘는 성장 보여주고 있죠. 다른 2차 전지들과 다르게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4분기까지 예상을 해보면 최소 1,000억, 영업이익 1,000억은 나오겠죠. 시가총액 1조 150억이라고 한다면 PER 10배밖에 안 됩니다. PER 10배라면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매출액의 25%나 되는 공시가 나왔죠. 관련돼서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수주권이 쌓이면서 실적 성장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은 실적 성장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추세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12월 30일 저점 자리 잡고 쌍바닥 형태의 21선 라인 지지하면서 상승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자, 녹색 선으로 보이는 61선 돌파하게 되면 121선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자리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인 42,75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121선 라인 아래인 47,500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21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주문형 반도체 생산 업체입니다. 작년에 DDR4와 DDR5에서 좋지 못한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DDR4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좀 안 좋았고 DDR5 같은 경우 테스트가 좀 늦어지면서 성과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악화된 부분 그래서 주가가 크게 내려갔는데 지금은 반등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 아쉽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 3분기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주가 자리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이평선 121선 돌파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매우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종목명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먼저 매수가 3,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명 공개해 드릴 텐데 기대 많이 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림픽 종목으로는 PNT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챙겨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종목의 종목명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저희 방송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